(2025년 2월 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크고 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어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와 관련된 엄청난 핵폭탄급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오늘은 1부, 2부 모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진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우리가 방송을 못했고 2주 만에 보는데 2주 동안에도 참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빨리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소유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책임을 질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 이미 파괴되어 있는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나 주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건데요. 실제로 현재 가자 지구 상황이 완전히 폐허가 돼서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자 주민들이 와도 지금 당장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만 해도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언급했던 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다른 주변 이웃 국가들로 이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힌 건데요. 현재 요르단과 이집트를 포함한 주변 아랍국들의 반응은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조적으로 트럼프 입장이 너무나도 강경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폭망했는데 미국이 이걸 가서 다 새로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가자지구한테는 엄청난 기회인데 이거를 또 싫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죠. 트럼프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요르단하고 이집트 뭐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일단 뭐 반대하고 있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아주 강력한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외교부는 팔레스타인들의 그 강제 이주를 강력하게 이제 거부를 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이 없이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계속해서 팔레스타인들의 권리와 그리고 독립국가 수립을 지지를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팔레스타인들의 강제 이주는 이제 중동 지역에 좀 더 고조되는 그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거보다 며칠 전에 2월 2일이에요.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가자지구 주민들을 더 이상 그곳에서 이제 못 살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요르단도 이런 제안을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압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에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한 건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 이제 이집트와 요르단은 단호하게 거부를 한 거고요. 이 두 나라가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나 아니면 뭐 대체 거주지에 대한 어떤 내용도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우디랑 같은 입장인 것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미국은 가자지구 안에다가 용병을 보냈다고 그래요. 진짜입니까? 1월 30일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의 민간 보안 업체인 유지 솔루션스가 가자 지구에 미국의 특수부대 출신 퇴역군인 96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유지 솔루션스의 가자 지구 보안 업무를 맡긴 주체는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이 미국 국적 용병이 가자 지구에 배치가 되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현지 무장 세력이나 주민들과 그 충돌할 수 있는 그 충돌 가능성과 그 우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일부 용병이 이미 가자 지구에 도착을 했고 거기 있는 검문소에 지금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가자지구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줄 겁니다. 자, 2월 3일 지난 월요일 날 있었던 얘기부터 다시 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예전 대통령이죠. 조 바이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재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 중동 정책이
확 바뀌면서 속도도 계속 이제 빨라져 가고 있는데 조 바이든 때는 그렇게도 이스라엘에다가 무기를 보내는 거를 안 하다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는 지금 이스라엘로 무기를 엄청나게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를 얼마나 보내겠다라는 겁니까?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지원 패키지를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원에는 1000파운드, 약 450kg급의 폭탄 수천 발과 장갑차 불도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주문해서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보내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었던 수많은 폭탄들, 한 2000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폭탄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수송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같은 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주 속 시원한 말을 뻥 뚫리게 했어요.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 요즘 하는 말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뻐 죽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란은 앞으로 절대로 이것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못 갖게 하겠다. 퀴즈 같기도 하지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한 거는 이란이 핵무기 보유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언급한 건데요. 트럼프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라고 전하면서도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 있는 한은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 일기 때도 진행을 했었던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 그걸 이제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쁘고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이유진 PD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인질 소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1일,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하마스와 휴전한 이후에 시작된 인질 소환 중에 네 번째예요. 4차로 인질 3명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누가 돌아왔고 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송환된 인질 3명은 35세 야르덴 비바스랑 그리고 54세 오페르 칼데론 그리고 65세 키스 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야르덴 비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납치 당시에 부인과 그리고 어린 두 아들과 함께 납치가 됐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서 이제 어린 아들이 그 납치 당시 10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어린 인질이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돌아오지 못했고 혼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의 생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오페르 칼데론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모두 가자로 잡혀갔었는데 부인과 자녀 2명은 작년 인질 협상에서 풀려났었고요. 이번에 모두 제외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키스시걸 65세 키스시걸 같은 경우에도 가자 지구에 그 아내랑 같이 잡혀갔었다가 아내가 작년에 먼저 풀려나고 이번에 같이 또 제외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다들 그래도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네. 괜찮은가 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인질들과 이제 맞교환하는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 맞교환하는 그런 형태인데 주로 이 이스라엘 쪽에서 풀어주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 테러리스트들인데 이들이 이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나면서 가자지구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보낸다면서요? 어디로 보내는 거고 왜 그러는 겁니까? 네, 그 석방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에서 현재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60명의 수감자가 곧 튀르키예랑 카타르 그리고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으로 추방된다고 보도가 된 건데요. 해당 4개국은 각각 15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다시 이제 수용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로 추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그 수감된 자들 중에서 중범죄자들은 가자지구나 서한지구로 다시 되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에 따라서 이집트가 그 수감자들을 임시로 수용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후에 다른 국가들로 추방하게 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하마스가 좀 잠잠하니까 이번엔 반대로 그 반대가 아니라 엉뚱한 데도 아니죠. 이 서한지구 웨스트뱅크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군 IDF가 이 서한 지구 아래서 작전을 해가지고 380여 명이나 체포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누굴 체포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군이 테러 세력을 뿌리 뽑겠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서한지구 제닌에서 철벽 작전을 진행한 건데요. 그 해당 작전을 통해서 55명의 테러리스트를 사살을 했고요. 그리고 380명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닌이랑 툴카렘 그리고 호메시 이 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작전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헤즈볼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스라엘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휴전이 시작돼서 원래는 금년 1월 26일 날 이 휴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서서 이 휴전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갑자기 왜 연장한 거고 이 휴전 연장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는 동의를 한 겁니까? 네, 일단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2월 18일까지 유효할 것이다라고 밝힌 거고요. 휴전 연장 이유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지금 긴장감이 여전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장한 그 내용이 레바논 남부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헤즈볼라의 테러 인프라들이 존재하고 그 기한 내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처리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휴전 연장을 좀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헤즈볼라는 이 휴전 연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부 반응을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